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1800선도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개인의 매수 속에 1810선까지 낙폭을 줄였지만 IT에 이어 자동차주가 오늘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받쳐줄 만한 주도주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오늘까지 닷새째 내리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795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개인의 매수가 2,300억 원 정도 좀 더 확대되면서 낙폭을 줄여 181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1,70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63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도 1,800억 원 정도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오늘은 자동차주를 매도하면서 현대기아차 3%에서 4% 정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5포인트 내렸습니다. 1,812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합권 혼조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매도하지만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으로 기관 쪽에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220억 원 정도 현재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의 매도 물량은 110억 원, 외국인 쪽에서 5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1포인트 내렸고요. 483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점검합니다. 상반기 결산을 앞두고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은 이틀 연속 내리고 있습니다. 1,158원에 출발한 이후 하지만 낙폭은 제한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또 외국인도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어 낙폭 또한 미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보다 1원 20전 내린 1,157원 20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번으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저희에게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바로바로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구체적으로 시장 분석해보고 현명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는 주택지표 개선 소식의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유럽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는 1,800선도 잠깐 이탈했었는데요. 자세한 시장 분석 부탁드릴게요. 시장이 어떤 유동성이나 이런 건 문제가 없고요. 물론 예. 경기는 약간 이제 불황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유로존 문제죠. 사실은 그 금융위기의 원래 불씨는 그 미국에서 시작됐고요. 그게 이제 유로존으로 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유로존에서 유로화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재정 통합을 하려는 모습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유로화를 만들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제 유로화를 만들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스 문제가 좀 생겼고 또 그리스 문제가 어느 정도 1달러 될 만하면 그리스가 또 이를 치르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제 스페인과 이탈리아까지 문제가 됐죠. 이제 그 정상회담이 그 사이에 아주 수십 회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결과가 전혀 없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장이 상당히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뭔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고요. 문제는 이제 그것을 해결할 것은 독일밖에 없죠.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독일이 공적이죠. 독일이 풀어주기만 하면 시장의 방향성은 아주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유동성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 부분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로존에서 정상회담에서 꼭 해결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은행 동맹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ECB에서의 역할 강화로 인해서 시장을 끌고 가는 모습, 이런 것이 이제 나와서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국채를 사주던가 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요. 또 은행 감독권에 대한 설립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질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더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예금을 전체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증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독일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해주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이건 존스라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신용평가기관에서 독일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 플러스로 낮춰버렸죠.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건 존스라는 신용평가 회사는 조그마지만 요 근래 신용평가 기관을 끌고 가는 역할을 했죠. 근데 이건 존스가 A 플러스를 준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눈치 보다가 다른 평가기관도 전부 따라올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A 플러스를 주고 난 다음에 다음에 갈 자리는 이제 B등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유로존 자체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유로존의 기초자산이 독일과 프랑스인데 EFSF라든가 ESM의 기초자산도 역시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가 A등급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되는데 벼락끝까지 밀어버린 모습이죠. 그 얘기는 신용평가 기관에서도 역시 독일로 하여금 뭔가를 니네 하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신용등 강등 각오를 해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얼마 전에 무디스에서 도이체방크 은행 등급을 낮춘 것도 역시 그러한 일환이 아니었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독일도 지금까지는 거의 제로 금리나 마이너스 금리로 국채 발행하는 데 성공했지만 만약에 등급을 잃어버리게 되면 국채 발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국채 금리가 뛰어오르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런 해서 유로존은 회생할 기회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어저께 EU에서 유로 정상회담에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일단 메르켈이 반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뭔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데 지금 미리 실망을 하고 있죠. 시장이 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 얘기는 오히려 거꾸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보는 견해도 이번에 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다음에는 막을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독일이 신용등급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면 당연히 프랑스도 신용등급을 잃을 것이고 유로존에서 A등급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4개국인데 4개국이 전부 다 신용등급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유로화 자체의 가치가 폭락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냥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결과를 좀 기대해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많은 투자가들이 미리 실망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회의론이 부각되면서 미리 실망을 하고 있다는 거. 항상 보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1,770억 매도, 기관이 630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1,830억 정도가 나오는 것이 특징이고 개인만 2,350억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모습을 보면 개인들은 지금 전기전자에서 한 280억을 매도하고 있고요. 운송장비에서 1,480억을 매수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뭐 사는 업종이 전혀 없습니다. 아예 뭐 올 매도가 되는 상황이고 기관들 입장에서는 지금 보시면 화학업종하고 전기전자에서 매수를 좀 해주고 있죠. 종목별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2.7%로 상승하면서 주가를 하락해서 낙폭을 최대한 줄여서 플러스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게임즈에서 NHN이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포스코가 0.9%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텔레콤이 좀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종목을 뽑을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강원랜드가 좀 상승하고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종목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하는 종목이 자동차 업종에서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자동차 업종,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2.7%에서 3.5% 사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막판에 자동차가 만약에 올라와 준다면 시장의 방향성은 상당히 바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그 시장에서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선물에서 계속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 이틀 전 야간 시장부터 선물을 매수를 찔끔찔끔 해주면서 수급의 변화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꼭 봐야 될 건데 저는 이걸 상당히 긍정적이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환율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이 경제학적으로는 환율이 내려가면 주가도 하락하고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도 상승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이기 때문에 환율과 반비례하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절하가 되면은 주가는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환율이 절상이 돼버리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죠. 근데 요 근래 며칠 동안 환율의 변화가 없다가 오늘은 주가도 내려가고 환율도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방향성이 이제 멈췄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일단 시장은 관망 모드 내지
방향성의 전환 가능성을 예시하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동안 고통도 이제 곧 끝날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유로존에서 시장에서 완전히 실망할 만한 재료를 내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또 시장은 벌써 회의론이 급부상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리 인식하고 있다면 조금만 재료에도 시장은 폭발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지금은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심리적 지지선 1800선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주도주로서 제시했던 게 화학주였죠. 화학 정유주였는데 화학 정유주들이 계속해서 하락할 때마다 잘 버텨주면서 오히려 올라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시장의 방향성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이 안 무너지는 선에서 올라가는지 보셔야 되겠고, 만약에 오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지금 5일선까지 사실 너무 멉니다. 5일선까지 너무 먼데 5일선이 어차피 내일은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뭐 전환선인 1840위까지 가기는 무리수라도 최소한 오늘 플러스 한 10포인트 정도에서 마감하면 일단 매수세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오늘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힘차게 출발하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강남 S&G센터 정태근 전문가님,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상담해드리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지금 바로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과 가격, 비중까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내주신다면 더욱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 자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두 분의 전문가와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02-3153-1613번으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요. 문자 주신 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80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락앤락과 SK컴즈 두 종목을 보내주셨네요. 락앤락은 32,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같은 비중 20%로 SK컴즈도 담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14,000원입니다. 락앤락은 조금 걱정이 덜 하실 텐데 SK컴즈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락앤락부터 한번 일단 좋은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네. 시장이 조금 많이 출렁거리니까. 예. 일단은 32,300원의 비중이 20%입니다. 이건 차트 좀 바로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전에 그 이성규 팀장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과 좀 연결선상인 것 같은데, 뭐 중국 어떤 그 시장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떤 플라스틱 용기 관한 부분들 얘기 들은 게 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가 좀 똑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차트 좀 같이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그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29,000원에서 지금 현재 35,000원까지 현재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부터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자, 실적 때문에 일단 올라왔습니다. 실적 때문에 올라왔어요. 일단은 그 기업 재무제표를 좀 보게 된다면은, 자, 1분기 때 213억, 영업이익이 213억을 기록을 했죠. 근데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작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 이상 증가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게 돼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FM 가이드 상 보게 된다면 264억 정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요 그 156억을 대비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한 66% 정도 되겠죠. 그 1분기 때는 뭐 48% 그리고 2분기 때는 66% 어떤 실적 개선 이런 어떤 그런 톱니바퀴가 맞물리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에 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제 중국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중국의 어떤 그 점포 확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완만한 반등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기관의 수급도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 좋은 얘기만 다 드렸죠. 다 드렸는데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평선 얘기 많이 좋아하시죠? 이평선 보게 된다면은 요 종목이 121선과 240선 이렇게 이전에 이렇게 저항이 됐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차적으로 여기 저항이 됐었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최근에 28,000원 보면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241선 장기 추세에 대한 고민을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뭐만 하시면 되냐면 딴 거 필요 없고요. 기관 수급 보세요. 기관 수급 보시면서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는지 안 와주는지 그것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왜 기관 수급만 보면 되냐면 만약에 실적이 FM 가이드만큼의 어떤 예상치만큼 나오게 된다면 기관들이 매도 전환될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장기 이평선에 대한 고민, 어쨌든 한 번에 돌파하기 좀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래쪽으로 봤을 때 32,000원에서 33,000원 사이 요 구간에서 어쨌든 바닥 일단 조정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이렇게 N자형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24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 보시면서요. 기관 수급 보시면서 마찬가지 기관 수급 보시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이렇게 다시 한번 N자형 반등이 나오면서 241선 돌파 여부 요것만 좀 체크하라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SK컴즈는 요거는 지금 현재 SNS 관련 기업들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에 상당히 밀리고 있죠. 그리고 대형 포털사 다음이라든지 그리고 네이버 같은 이런 포털사에 뭐라 해야 될까요? 동시 접속자 수가 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인터넷 광고, 이면 광고 이런 부분들, 배너 광고 이런 광고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 회사가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 종목이 좀 반등을 주는 이유가 구글과 제휴 소식이 나왔죠. 그렇다면은 주가가 지금 구글 제휴 소식과 이렇게 반응을 하는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구글과 제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싸이월드라든지 그리고 네이트닷컴 이쪽으로 다시 한번 동시 접속자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딴 거 아직까지는 구글 제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어떤 소식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차트적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일단은 반응이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21선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요것도 앞에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가가 이렇게 돌아서줄 때 가장 좋은 것은 초기에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나고 주가가 돌파하고 난 다음에 5일선이라든지 그리고 21선을 지지받고 이건 초기입니다. 초기에 이렇게 올라가 주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 14,000원까지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얘기 드릴 게 없고요. 자,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났죠. 변동성이 확대가 됐죠. 그러면서 21선까지 접근했죠. 요 N자형 반등이 초기에 지속이 되면서 올라가 준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11,000원 정도? 11,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현재 8,170원입니다. 근데 8,170원에서 지금 현재 14,000원까지 가려면은 요 종목이 75%가 넘게 가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렇다면 SK컴즈가 제가 볼 때는 75% 급등할 만한 그런 사유는 아직까지 없다고 좀 봐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14,000원까지는 좀 욕심이고요. 대신에 11,000원까지는 일단 반등을 노려보시면서 일단 손실을 줄이는 전략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컴즈 고민 많으셨을 텐데 일단 11,000원까지는 충분히 손실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니까요. 긍정적인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081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LMS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5,000원, 비중이 10%. 매도가 부탁합니다 하시는데 이 매수하신 가격이 딱 계속 저항으로 부딪히는 그 가격대네요. 네. 일단 LMS 하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프리즘 시트라고 그래가지고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최근에 많이 들어가는 건 LCD 쪽에 백레이트 쪽에 많이 들어가죠. 일단 그래서 LMS 같은 경우는 프리즘 시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그런 회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타 다른 산업 쪽으로도 역시나 산업이라기보다는 같은 분야에서 LED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많이들 좀 의아해 하시는 부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LMS 같은 경우 IT 이렇게 좋다 하는데 못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랬던 것은 왜 그랬냐면 워낙에 기대 요소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말하면 고평가가 돼 있었던 것이죠. 삼성전자나 LG전자에 납품을 하기도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PER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됐었냐면 한 12배 정도 수준이었는데 LMS 같은 경우는 20배가 넘어가는 그런 수준까지도 주가가 형성됐던 그런 종목이었죠. 근데 상식적으로 삼성전자보다 어떻게 PER이 성장 가능성이 이렇게 높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말했던 게 좀 이렇게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은 그 지난 12월에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거품들이 꺼지게 되면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 난 수준이죠. 반토막 났고 최근에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 구간에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네. 그렇게 지금부터 탄력적인 수요가 나오기는 좀 힘듭니다. 말 그대로 전방위 업체들도 재고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고 이런 IT 전자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진 과정이 있는 동안은 대부분 이런 부품 업체들은 이런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목표 주가라기보다는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목표라고 한다면 좀 짧습니다. 15,000원 선이고 하단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여력은 있고 최근에 이평선들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3,000원 선에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13,000원 굉장히 짧은 구간이죠. 13,000원 네. 이탈했을 때는 다시 한번 저기 11,000원, 11,500원 선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이 점을 참고하셔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15,000원 부근에서 정리하신다 이렇게 목표가 설정해 보시고요. 13,000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때 바로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LMS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255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성우하이텍 보내주셨는데 오늘 많이 내리죠? 다행히 매수하신 가격은 현재 가격대 부근입니다. 13,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신데 앞으로의 목표가를 알고 싶습니다 하시는데요. 일단 뭐 큰 걱정은 없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자동차주들이 많이 내리면서 부품주도 좀 상황이 안 좋은 네, 모습이죠? 맞습니다. 정보 상담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일단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 그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듯이 아무래도 오늘 현대기아차 쪽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 대표적인 현대차, 기아차가 좀 빠지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줄도 좀 피해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안 좋은 점이 자동차 그 현대기아차가 올라갈 땐 자동차 부품주가 못 올라가요. 근데 더 안 좋은 건 현대 기아차가 빠지니까 부품주는 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자동차 부품주는 지금 어디 기댈 데가 그만큼 좀 없다는 부분이 좀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조금 긍정적인 뭐 얘기 좀 드려볼게요. 어쨌든 뭐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수급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 그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왔었는데 어떤 그 자동차 어떤 부품주로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최근 어떤 그 독일 자동차 부품사를 인수한다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시장 지배력 확대 그리고 유럽 시장의 어떤 진출 성화텍 같은 경우 체코에 지금 이제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코 공장 그리고 독일의 부품사까지 인수하게 되면서 독일 대표적인 자동차 뭐 볼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BMW, 벤츠 맞나요? 하여튼 그런 회사들에 대한 어떤 부품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수급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현재 그 지속이 될지 여부가 요 종목 가장 키포인트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 꼭 보시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주봉 차트를 좀 먼저 봐야 되는데 제가 조금 다음이라 말씀드린 부분이 네. 지금 현재 12,000원 가격대를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240주선이 될 수가 있겠죠. 240주선이 있는 12,000원 가격대를 지켜주게 되면서 완만하게 지금 현재 주가 회복에 대한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일봉으로 돌아와 본다면 자 12,000원 가격대 이제 지켜줬으면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위로 올라갔을 때 지금 오늘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만약 기관의 수급이 끊기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 단계적인 변동성이 활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관의 수급이 이어진다면 이 음봉 바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 수급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예. 그래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121선과 240선이 대득크로서 났죠. 이렇게 되면서 역배열에 놓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반등을 주게 된다면 241선까지 보세요. 어쨌든 주가 하방 개성을 보이게 되면서 못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 성화이텍은 다이지 않습니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중요한 건 241선 부근에서 어떤 장기 추세를 위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241선 부근에서 단순히 기술적 반등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그 고민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좀 전에 그 상담을 해도 나겠다는 거 마찬가지요. 그래서 성화텍도 마찬가지로
요 종목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121선이 13,500원인데 조금 타이트하죠. 13,500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좀 아깝지만 성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조금 그래도 버텨보시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1241선이 있는 요 16,000원 정도 가격대까지는 조금 한번 버텨보시라고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기관의 수급 좀 보시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13,500원 좀 짧네요. 그리고 목표가는 16,000원으로 주셨고요. 기관 수급은 꼭 확인하시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후성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2997번님의 종목인데요. 후성 6,800원 매수하신 가격이고요. 비중은 50% 향후 주가 흐름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 후성은 이성규 팀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후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거 어렵습니다. 이름이 어려워요. LIPF라고 6 저도 어려운데 몇 번을 보면서도 어려운데 그게 이제 뭐냐면 2차 전지 부분에 있는 그 전해질의 그 핵심 재료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단독으로 좀 공급하고 있어서 2차 전지에 대한 뭐 기대감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가 탄력은 상당히 좀 높은 경향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 못할 경우는 역시나 주가는 하락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매출은 어느 쪽이 맞냐면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그 냉매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뭐 자동차 에어컨이라든지 뭐 우리 가정 에어컨 그런 쪽으로 이제 냉매가스들이 많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일종의 말하면 이 회사가 가장 많이 좀 이렇게 많이 그 냉매가스가 매출이 일어나는 시기가 어디냐면 여름 바로 이제 직전입니다. 여름 직전 이제 봄철에 좀 이렇게 많이 매출이 나오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주력 제품들 그러니까 냉매가스가 그쪽 이제 그쪽 부분이 반도체용 그 가스랑 이런 부분들이 한 80% 매출액의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매출액이 좀 급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급감을 한 데다가 원재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부담이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또 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매출액이 감소한다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이 위축됐거나 아니면 시장 지배력을 그 부분에서 잃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다 좀 복합적으로 겹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도 굉장히 안 좋은 데다가 말 그대로 2차 전지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서 시장 지배력을 약간 잃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회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원래는 얹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다운그레이드 되는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주력 제품들의 매출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좋겠고요. 이번 기 실적이 발표될 때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그 전에 있었던 그 2차 전지에 대한 거품은 좀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저점 부분을 약간은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손절가는 5,000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를 그 이전만큼 뭐 8,000원이라든지 이렇게 제시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그 이전에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었던 한 6,100원 선을 목표 주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997번님의 후성 상담해봤고요. 0810번님께서 LMS 상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문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문도 보내주시고요. 그럴수록 전문가님들 그리고 저도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래서요. 살펴보니까 또 현대건설도 보내주셨더라고요. 두 종목 다 LMS 상담 드렸고 현대건설도 추가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0810번님의 종목이네요. 현대건설 매수하신 가격은 64,100원, 비중은 15%,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 앞서 현대건설 전에 LMS 상담해 드렸고 이번 종목은 현대건설 어떻습니까? 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그 빠질 수 없이 나온 얘기, 조선주와 마찬가지 빠지는 수주에 네. 관한 얘기 예. 뭐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긍정적인 소식이 좀 있더라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베네수엘라에서 그 정유 정제 시설인가 거기는 29억 5천만 달러 정도 수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 수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주목하는 이유가 현대 그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의 어떤 그 장점이자 단점이 중동에만 너무 집중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수주를 받았듯이 이런 그 건설 그 플랜트 수주라든지 어떤 건설 해외 건설 수주가 이런 중동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남미 쪽이라든지 그리고 중앙아시아 이쪽으로 좀 퍼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계기가 되게 되면서 어떤 그동안 조금 우려가 됐던 그 수주에 관한 부분들도 좀 해소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동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주가 뭐 끊긴 건 아니죠. 끊긴 건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시리아 내전이 끝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그 내전으로 아직까지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동에 대한 리스크를 얼마만큼 남미 쪽이라든지 중앙아시아 쪽으로 어떤 수주를 늘려나가면서 돌파구를 마련하느냐가 아울러 건설지였던 방향성에 대한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설주 같은 경우 아직 팔지 마시죠. 팔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시장이 지금 현재 많이 빠졌는데 오늘 시장 좀 보도록 할게요. 시장 좀 보게 되면서 이게 지금 1800포인트 리탈했다가 지금 현재 밑꼬리에 달게 되면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는데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점이 왔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건설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건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조선건설, 증권주라든지 이런 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건설주도 마찬가지인데 1차전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팔 필요가 없고 일단 가지고 계시다가 요거는 네. 수급선을 좀 아무래도 수급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62,000원 부근에서 어떤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가는지 그 부분 한번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네.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 68,000원까지 한번 반등을 노려보십시오. 그래서 조금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왜? 낙폭과정이었던 기술적 반등으로만 1차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68,000원의 단기 목표가 그리고 68,000원까지 갔을 때 이후에 추세적으로 시장 관계 가준다면은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맞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68,000원에서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추세가 다시 한번 꺾이게 된다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차 목표가는 6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투자 잘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요즘처럼 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더 종목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실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동안에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첫 번째 전화가 되겠네요. 오늘의 첫 번째 전화 이어서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굉장히 안 좋은데 종목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겠어요. 예? 네, 종목에 대한 고민 많아지시겠어요. 오늘 지수가 많이 내려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세요? LG U 플러스요. LG U 플러스요.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어떻습니까? 8,000원에 20%입니다. 8,000원의 비중이 20%시고요. 다른 종목은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다른 종목도 있어요. 증권주예요. 증권주요? 네, 네, 종목명이 어떤 건가요? 메리츠 종범증권이요. 메리츠 종금증권이요. 네,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요? 1,550원에 네, 50%요. 50%시고 LGU 플러스가 20%라고 하셨었죠? 네, 네, 그럼 LGU 플러스와 메리츠 종금 두 종목 상담해드리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LGU 플러스 손실 중이신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이 목표가를 8,500원에 잡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7,950원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갔거든요. 네. 그래서 팔지는 못했어요. 아우, 아까워라. 8,500원 정도로 생각을 하셨었는데 한 7,500원 정도 부분까지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LGU 플러스 그리고 메리츠 종금 두 종목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 대화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메리츠 정금증권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LG U 플러스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죠? 네, 네. 뭐 걱정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메리츠 종금증권은 지금 현재 왜 매수를 혹시 하셨는지 제가 죄송하지만 좀 예, 여쭤봐도 될까요? 액면보다 사기 전에요. 네? 한 2, 3년 전에 산 것 같아요. 2, 3년 전에 사셨다고요? 2, 3년 전에 뭐 한 8,000원 가까이 돼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합병 뭐 사고 이렇게 난 뒤에 네. 액면분할하고 계속 내려갔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 증권사들 있죠. 네, 증권사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요. 많이 어렵습니다. 투자 시장이 계속, 그러니까 뭐 그 이전에 막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증시가 무조건 올라간다고 해서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야지만 말 그대로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메리츠 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때 이전에 합병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나마 순이익 개선세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대형 증권사들 한번 하는 거 잘 보세요. 그동안에 있었던 사업 구조에서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나오죠. 뭐 해치펀드를 한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그 해치펀드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하고 있던 거 조금 약간은 변형시킨 것 뿐이지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만큼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그 모바일 스마트폰 트레이딩 막 이런 거 있죠. 예. 아시죠? 그런 거 하는데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중소형 증권사들은 그거를 지금 손을 못 대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대형 증권사들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까지 수수료를 말 그대로 그냥 공짜로 해주죠. 말 그대로 투자는 엄청나게 해놓고 비용은 계속 나가죠. 당연히 서버 관리라든지 이런 거 해야 되면 비용은 나가면서도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권사들이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소형 증권사들이 물론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증권사들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는 대형 증권사가 조금 더 낫겠죠. 그렇죠? 아버님. 예. 대형 증권사들도 버티기 힘든 와중인데 중소형 증권사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버티기 힘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투자를 투자라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증권주들 잘 보시게 되면 증권주들이 엄청나게 폭등했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버블이 일어났을 때, 특히나 2004년도에서 그때 7년도까지 엄청나게 활황이 왔을 때, 그럴 때 빼고는 증권주들이 그렇게 활황을 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죠. 사람들도 투자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반짝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보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보유를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서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너무 버티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버티고 계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손절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메리츠증권 이제 제시를 해드린다면 지금 한 780, 790원 선 정도 지금 돼 있는데요. 뭐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들어서 증시 불안한 요소 나오면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힘은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 오늘 특히나 1800 선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하락 경직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보유 관점에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정고점 부근까지는 어떻게 증시가 막 좋아지고 활황을 이루게 되면 그나마 단기적으로라도 갈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됩니다. 그래서 약 900원 선을 단기적 목표 주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 이후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또 다시 한번 상담 전화를 또 한번 주세요. 선생님, 네, 메리츠증권요. 네, 올해 170주당 175원을 벌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75원을 배당을 해줬어요. 네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원밖에 배당 안 해줬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1명가 1000원짜리를 175원에 한 75원에 배당을 해줬으면 많이 해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망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주들은 원래 배당이 셉니다. 원래 세요. 왜냐하면 그 운용 실적하고 수익 실적하고 배당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부채가 원래 많은 구조지 않습니까? 금융업종이요. 남의 돈을 많이 끌어와서 그걸로 투자를 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구조기 때문에 배당하고는 그렇게 크게 연관성은 없어요. 사실은 금융업종은. 그러니까 제조업은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남는 걸 주기 때문에 배당하고도 연관성이 상당히 크지만 금융업종은 배당하고는 그렇게 크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기업의 수익성과 배당 수익률과는 크게 연관성은 없어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줬다고 해서 전망이 좋다 이런 것들은 금융업종은 조금 틀립니다. 제조업하고 조금 틀려요. 그런 점들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저는요. 예. 장기로 보유할 수 있거든요. 장기로요? 앞으로 한 3년, 4년도 좋거든요. 예. 근데 그 뒤에 말 그대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기업을 가지고 평가를 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900원 가서 딱 파세요 이게 아니라 만약에 거기 도달했으면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봐야죠. 그만큼 이 기업이 900원의 가치가 있는지 그때 한번 또 상담을 받아보시고 혹시나 750원에 이탈했을 때는 또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계속 기업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묻어둔다고 해서 계속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만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전망이 1,550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예? 1,550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느냐고요. 거기까지는 저도 지금은 알 수가 없죠. 2배인데요, 주가가요. 언제 그만큼 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요. 저희는 현재로만 좀 평가를 합니다. 거기다 미래 가치를 조금 섞는 거고요. 네, 시청자님. 네. 많이 아쉬우신가 봐요. 기대했던 종목인 만큼 네. 메리츠종금증권이요. 3, 4년 길게 보시는 거라면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종목에서 더 큰 수익을 내실 수도 있고 지금의 손실을 또 다 회복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다른 종목을 좋은 종목을 찾아보시라라는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종목에 대해 궁금하실 때 개미들의 큐 한 번 더 방문해 주시고요. 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LG U+랑 상담 안 해줍니까? 아, 네, 예. LG U+도 이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메리츠종금증권에 네. 집중해서 듣다가. 네, LG U+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통신사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 잠깐 제가 차트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통신사들 한번 차트 이렇게 볼게요. 이게 월봉인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통신사들 막 나오고 휴대폰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주가 올라갔다가 2004년에서 6년, 7년까지는 사실상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계속 하락하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본요금. 통신사들은 어차피 기본요금이라는 것을 제대로 올려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문자 비용도 내렸고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탄력을 이룰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LG U+가 다른 통신사와는 다르게 물론 LTE라는 거 선점한 것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뭘 했었냐면 그 카카오톡의 그 말도 어렵네요. 하여튼 보이스 그런 톡 이런 것들을 해줬죠. 그런 것들을 왜 해줬냐면 통신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그 어떤 전화라든지 뭐 문자라든지 그런 통신망만 가지고는 수익성을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SK텔레콤이나 KT보다는 저는 LG U+가 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제조업은 아니지만 통신업이지만 그래도 배당 수익이 어느 정도 지금 상황 괜찮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방 경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일단 그 점에 있어서는 보유 관점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는지는 또 그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 주가는 제가 7,0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현재는 보유 관점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그래도 모르니까 좀 위기 상황에서 5,100원 선 이탈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그때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네, LG U+까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상담까지 받아봤고 그 사이에 문자가 참 많이 들어왔어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02번님 신한지주 38,000원. 비중은 적지 않아 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만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신한지주는 정태근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38,000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매수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네. 자, 일단은 그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행을 제외한 금융지주사, 대형 금융지주사만 말씀드릴게요. 신한지주, KB금융, 우리금융,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같이 4대 금융지주사는 일단 유럽 쪽만 보십시오. 유럽 쪽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제가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작년 8월달부터 한번 연결을 좀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차트입니다. 지수차트 먼저 좀 볼게요. 자,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급락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1차적으로 유럽에서 1차 할트로 2차 할트로 돈을 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 올라가죠. 자, 8월달 시장 급락할 때 빠지고 그리고 올해 1월달 올라갈 때 요 두 개만 잘 보세요. 두 개만 잘 보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또 급락 나왔죠. 요 세 개만 잘 보세요. 요 세 개만 잘 보시면서 제가 신한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지수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자,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주를 같이 봐야 되는 게 시장을 같이 봐야 되는 게 자, 시장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작년 8월달에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해서 시장 빠지니까 금융주 대거 빠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 10월달에 반등 주고 다시 한번 올해 1월달에 1차 할트로 2차 할트로 실시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등 바로 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 못하게 되니까 46,000원이 고점이 되면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죠. 이때 당시 어떤 얘기 있었습니까? 그리스 유로존 탈퇴된 얘기가 나왔죠. 지금은 금융주는 딴 거 보지 마세요. 딴 거 보지 마시고 시장하고 같이 보시면서 유럽 쪽만 보시면 됩니다. 유럽 쪽에서 돈 푼다는 얘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국채 매입을 한다든지 어떤 해결책, 어떤 해결 실마리가 나오면은 시장 가파르게 회복이 될 겁니다. 그때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게 금융주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지금 이제 그 신한지주가 어떤 돌발적인 어떤 기업 내 악재가 없다면은 시장이 회복된다면 제가 보기엔 무조건 올라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38,000원에 매수 일단 잘 하셨고요. 예. 잘 하셨고 지금부터 보셔야 될 부분은 유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코스피가 가파르게 올라가 주느냐 그것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목표가만 일단 전고점까지 46,000원 한번 제시를 해 볼게요. 왜 그러냐면은 46,000원 가격대가 아무래도 그리스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 205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2500포인트에서 하락이 나왔죠.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2000포인트까지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2000포인트 어떤 가격대를 짚어보게 된다면은 46,000원 정도 가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일단 46,000원을 제시를 하고요. 유럽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리고 시장과 동반적으로 대응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46,000원.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 살펴봤고요. 다음은요. 7660번님께서 따스한 햇살이 눈가를 간지럽히는 보람님. 미소만큼 상큼한 하루입니다. 이렇게 감개무량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많이 하락한 것 같은데요. 매수해도 될까요? 하십니다. 매수하는 시점 어느 정도가 괜찮을까요? 굉장히 애매한 질문이죠. 일단은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1분기, 2분기 이제 실적 개선이 될 것이다. 그 개선 폭을 봐야 되는 거지 지금 매수한다, 매도한다 그 시점은 아닙니다. 뭐 한간에는 저평가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크게 저평가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가격이 반등이 주어지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또 SK 하이닉스와 어느 기업이 제가 이름이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기업의 기술과 합쳐서 패키지 판매를 하죠. 근데 패키지 판매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단가가 낮아버리니까 패키지로 해서 단가를 둘 다 낮춰서 많이 팔고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이익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2분기도 그렇게 예상 실적만큼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장 지배력을 만약에 확고히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매수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2분기 실적 말 그대로 발표되고 났을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뭐 상담을 주시면 그때 또 이제 다시 한번 다른 전문가님이라든지 뭐 제가 있으면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LG 지금 디스플레이를 말씀하셨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쓰이죠. 휴대폰 사업부, 뭐 TV 사업부 이렇게 쓰이고 여러 분야에 또 쓰이고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반도체가 원래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뒤에 따라 올라가는 이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입니다. 근데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뒤따라오는 게 이 디스플레이 업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키포인트는 똑같죠. 하이닉스가 잘 되고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됐을 때 뒤늦게 LG 디스플레이를 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업 가치상으로는 그래도 저평가다 LG 디스플레이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서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매수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상담해 봤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매수 시기 좀 알려주세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상담은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삼성전자 SK 이노베이션 보내주신 분들 내일 저희가 꼭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1시에 다시 한 번 더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태근 전문가님, 이성규 팀장님 두 분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